폼롤러를 사용해서 뻣뻣하고 경직됐다고 하는 부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롤링, 굴리든 또는 굴리지 않고 딱 갖다 놓고 있든 간에 그래도 좀 과학적으로 운동과학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또 이런 연구들을 했던 사람들이 기전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신경세포를 아셔야 돼요. 우리 근육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경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 아시죠? 뭐죠? 하나가 따라합시다. 근방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근육에 있지는 않지만 건에 있는 신경세포가 하나 있죠? 뭐죠? 뭐 하나는 아니죠. 그죠? 골지건. 따라합시다. 골지건. 하나는 근방추요. 하나는 골지건이잖아요. 그러면 근방추와 골지건 중에 이 롤러를 사용해 가지고 이 롤러를 사용해서 이완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골지건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골지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건에 적용되고 건에 발생하는 힘을 감지하는 역할을 골지건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방추는 뭐라는 거냐면 근육이 그 길이를 얼마만큼 늘렸다 줄였다 그 길이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을 근방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근방추나 골지건이나 하나는 근육의 길이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근육과 건에 일어나는 힘을 감지하는 것인데 왜 감지할까요? 감지함을 통해서 어떠한 레벨이 넘어갔거나 그것을 미치지 못했거나 분명히 이 신경세포들이 명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골지건을 제가 지금 폼롤러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고 폼롤러뿐만이 아니라 근막을 이완할 때 뻣뻣한 관절을 이완할 때 왜 폼롤러를 사용해야 되느냐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지건이 힘을 감지하는데 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차게 되면 그 근육에서 힘이 발생하게 돼서 골지건이 자극을 받게 돼요. 힘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골지건이 자극을 받는다.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는 선생님들 골지건의 활성화다 그래요. 제가 아까 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계도 어때요? 어느 정도 온도가 딱 찼다 그러면 어떨까요? 히터가 인공지능을 달았다 그러면 뿌 하고 끊어지면서 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온도가 찼는데 계속 때되면 뜨거워지잖아요. 더워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에 있는 이 신경세포, 골지건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는 건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발생하는지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힘이 발생하게 되면 자극을 받고 활성화가 되는데 활성화가 될 때 이 골지건이 시키는 일 하나는 뭐냐? 근육의 텐션, 힘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문 용어로는 억제시킨다 해요. 골지건이 활성화되면 근육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억제시킨다는 건 뭐냐면 뻗팅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뻗팅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근육이 경직됐을 때는 솔직히 우리가 거기다가 뭐를 꽂을까? 센서가 달려있는 바늘을 딱 꽂았을 때 그 근육의 압력, 그 압박의 정도를 느낄 수 있다면 골지건이 활성화됐을 때 그 압박의 정도가 내가 막 풀어 제끼려고 하지 않아도 톤이 쭉 다운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했냐면 제가 이렇게 팔에 한 판을 들고 이렇게 있을게요. 여기다가 벽돌 한 장씩 쌓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버틸 수 있어요. 3개 버틸 수 있죠. 4장까지도 5장. 전직 역도 선수였으니까 더 많이 버티겠지. 누군가 여기 와서 20장 올려놓은 거예요. 20장 올려놨는데 20장 올려놨는데 너무 힘든 거야 몸이. 근데 21장 21개째 벽돌 올릴 때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내려갑니까? 아니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집니까? 한 번에 훅 떨어지게 되죠. 버틸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의 힘이 근육에 발생하니까 그걸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겠죠.
손상되겠죠. 그러니 어느 정도 그 골직원이 no more, 더 이상은 하지 마. 셧다운, 스위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툭 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계속 버팅기고 인내하며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낼 수 있지만 이거는 찢어지고 늘어나고 파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저 한번 따라하세요. 보호 본능. 네. 하나님이 신경세포를 깔아준 게 근육이나 관절을 보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잠깐만 말 바꿔서 그럼 폼롤러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경직된 근육에다가 폼롤링을 한 거예요. 이러한 도구로 그걸 눌러주게 되면 텐션이 있는데, 이미 텐션이 있는데 이게 눌려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근육 안에 텐션이 더 높아지게 되죠. 높아지게 되므로 골직원을 자극해서 그 근육이 갖고 있는 이러한 텐션, 경직도, 그리고 뻣뻣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얘가 근신경계적으로 톤을 낮출 수 있게끔 그 근육을 억제시킨다 해서 이것을 저 한번 따라 하실게요. 근육 억제. 예, 그 영어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muscle inhibition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니까 선생님들 이게 약간 논쟁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이거를 강력하게 해주면 오히려 그 근육이 방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붙들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근육과 근막은 물이 많잖아요. 근육이 한 70%, 뭐 75%, 근막이 한 85% 그러는데 이런 롤러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텐션을 살짝 올려서 골직원이 어느 정도 자극이 된 상태에서 텐션을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어때요? 좀 부드러운 레벨에서 강력한 강도가 아닐 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요즘에 연구들은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한 가지가 뭐냐? 스웨덴 마사지 타입의 프레셔, 압박 정도가 근막을 푸는 데는 제일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너무 세게 해버리면 어때요? 이미 경직된 관절은 유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직된 거 조금 이렇게 찔러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뭐 신발 신다가도 허리 뻣뻣한 사람들은 갑자기 어때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러면 신발 이렇게 신으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모먼트. 그죠? 그 뭐야? 스패즘. 그냥 확 유착이 온 것이 그냥 뭐라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스패즘이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어떻게 된 거예요? 발작이 된 거죠. 근육 발작이 된 거죠. 근데 왜 발작할까요? 그 보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위를. 선생님들이 폼롤러를 할 때 그래서 너무 세게 하게 하지 말고 좀 장난치듯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좋지. 폼롤러를 가지고 폼롤러가 어떻게 됩니까? 고문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 아주 부드럽게 기분 좋게 물도 이동시키고 근신경세포 자극해서 적당한 양으로 텐션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위에다 갖다 대고 오랫동안 시키지 말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원하다는 느낌은 뭐죠? 눈으로 막 광선을 발사하는 건 아니죠. 시원할 때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광선을 발사하면서 파란 빛이 나오는 건 아니죠. 뭐예요? 말로 하죠. 시원하네요. 정신적인 거죠. 심리적인 것이 또 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